자, 제2는 소방학 연소의 생성물 4가지를 공부하기로 합니다. 자, 우리가 연소가 되면은요, 연소 가스가 나오겠죠? 여러 가지 가스가 나와요. 근데 기본적인 가스가 우리 연소는요, 가연물이 연소를 하는 거잖아요. 가연물이. 가연물은 카본, 앞 시간에 탄소를 가지고 있어요. 탄소가 타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이제 조연성 가스, 공기 중에 산소가 있죠? 꼭 공기 중에 산소가 아니라도 불소라든지 염소라든지 또 일류위험물, 오류위험물, 육류위험물, 산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위험물이. 그런 것들이 만나면은 이 C하고 O하고 만나면 일산화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가연물은 탄소를 가지고 있다. 요 개념 잡아주시고요. 산소는 조연성 가스죠. 연소를 보조하는 가스. 그래서 가연물만 가지고 연소가 되는 게 아니고 산소가 있어야 해요. 산소가 제일 흔한 거죠. 공기 중에 21% 있으니까. 그래서 산소를 만나서 CO를 형성하죠. 그러면 CO가 분자라겠죠. 분자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일산화탄소라는 분자가 생성이 돼요. 이게 가연성 가스예요. 가연성 가스. 가스라는 것은 영어고요. 우리말로 기체라고 합니다. 기체. 그래서 어떤 물질이 타든지 일산화는 99% 나온다. 이 개념을 잡아줘야 소방이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일산화탄소는요. 일산화탄소는 이제 이건 독성가스거든요. 독성가스. 그러면 50ppm짜리 독성가스예요. 그러면 50ppm이라는 건 뭐냐면 ppm은 허용 농도를 말해요. 허용 농도. 성인이 일일 8시간 동안 근무해도 일주일에 5일 정도 근무하죠. 해를 끼치지 않는 농도를 허용 농도라고 해요. 즉 이산화탄소 가스는요, 아무 가연물이나 타도 나오는데 50까지는 먹어도 되고요. 60 먹으면 좀 이상해지고 70 먹으면 조금 더 이상해지고 80 먹으면 조금 더 이상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해서 사람이 좀 많이 죽었거든요. 옛날 뭐 몇십 년 전에요. 6.25 사변에서 우리가 갑자기 발달했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이제 연탄가스도 이산화탄소가 이제 오버가 되니까 죽는 거예요. 허용 농도를 초과해가지고. 자, 연소가스. 자, 불꽃을 화염이라고도 합니다. 화염. 불꽃은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플라워예요. 꽃, 그죠? 요게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액체하고요, 기체는 불꽃 연소를 합니다. 하지만 고체는요, 불꽃 연소도 하고 플러스 불씨 연소도 한다고 생각해야죠. 해야 쉬워집니다. 그래서 액체하고 기체는 액면에서 기체를 만들어서 기체가 타는 거니까, 그죠? 불꽃 연소를 하고, 고체는 불꽃 연소도 하고 불씨 연소. 지금 앞 시간에 했던 나무가 탈 때요, 나무젓가락을 태울 때 불꽃이 보이죠? 훅 불면은 불씨가 보여요. 그런데 불씨가 불꽃에 가려가지고 안 보였던 거죠. 라이터가 없는데 종이를 한번 태워볼까요? 종이를 태우면은요, 불꽃이 보이죠. 그런데 종이를 훅 불어서 끄면은 불씨가 보여요. 사이드로. 그래서 불꽃 연소하고 불씨 연소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씨가 안 보이고 불꽃만 보였던 거예요. 자, 불꽃 연소. 자, 열이 생기는 거죠. 열이 퍼진다는 말을 뭐라 할까요? 퍼지는 열을 복사열이라고 그래요. 퍼지는 열. 복사열. 복사라는 뜻은 알겠죠? 우리 복사하기 할 때 복사인데, 그죠? 열이 여기서 이 공간에서 이쪽으로 복사되고 퍼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연기. 연기는 고체입니다. 앞 시간에 우리 휘발유라는 액체는 타지 않고 나무라는 고체는 타지 않는다는 걸 배웠는데, 연기는 기체가 아니고 고체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기체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단 불소하고 염소는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인다. 그럼 연기는 불소도 염소도 아니잖아요, 그죠? 불소는 프로린, 염소는 크로린이라고 하죠. 고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연기는 고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어느 대학 교수가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 불소하고 염소는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거 외에. 그러면 한 30%는 믿어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요 사전이 있죠. 국어사전. 국어사전 중에서 현재 국어사전 중에서 두산백과사전을 제일 알아주거든요. 두산백과사전에 연기를 쳐봐라. 그러면 고체 미립자라고 돼 있다. 미립자가 뭐죠? 아주 작은 물질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고체 미립자인데 이게 이제 우리 학문에서는 0.01에서 10 마이크로메타의 크기예요. 그럼 우리 이 크기가 상상이 안 되죠? 그럼 황사를 비교해 볼게요. 황사가 고체입니까? 액체입니까? 기체입니까? 물어보면은요. 황사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거죠. 뿌옇죠? 고춧가루 맞죠? 아마 맞다고 그래요. 황사는. 그래서 연기는 황사보다 10배에서 100배 적은 고체입니다. 그래서 황사도 뿌옇게 보이고요. 고체니까. 황사도 고체입니다. 액체 아니고 기체 아니잖아요. 그죠? 연기도 고체인데 황사는 1에서 10 미크론이고요. 연기는 0.01에서 10 미크론. 미크론이 마이크로메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사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연기도 여러 가지지만 10배에서 100배 적은 고체를 연기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소의 생성물 4가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연소가스가 무조건 나옵니다. 주로 일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하고요. 이걸 가지고 대입해서 학습을 하면 됩니다. 불꽃이 나오는데 불꽃하고 불씨는 다릅니다. 그래서 불꽃은 플라워를 말하고요. 불씨는 씨드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숯 같은 경우는 불씨 연소하고 기름이나 액체나 기체는 불꽃 연소하는 거죠. 그렇죠. 열이 퍼지는 걸 복사열이라고 하죠. 열이 전달돼 가지고 이제 우리 천정에 보면은 감지기 있잖아요. 그래서 열감지기 불나면 열이 나니까 감지해서 수신기로 신호를 주죠. 불났다고. 그래서 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연기가 나오죠. 연기는 고체 미립자인데 아주 황사보다 10배에서 100배 적은 1에서 10이니까요. 적은 그런 거다. 그 미립자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조금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재미있는 소방 과학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잠깐 옵니다. 제이딘의 소방 뜨거우면 밀감된다. 자, 앞 시간에 제가 그죠? 불꽃 요소는 기체가 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뜨거우면 밀감된다. 뭐에 대한 자협이 이런 말은 이제 제가 만드는 겁니다. 좀 쉽게 학습하기 위해서. 뜨거우면 밀감이라는 것은 밀도가 감소된다. 밀도가 감소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밀감.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실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기체는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공기가 있고 공기가 있고 공기가 있고 공기가 있고 공기가 있고 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기체는 눈에 안 보이는가 공기가 있다는 건 알죠. 그럼 그걸 증명해 봐라면 어떡해요? 풍선을 사가지고 부 불면 공기가 들어가니까 빵빵해지죠. 눈에 안 보이죠. 그죠? 그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실내입니다. 실내에 공기가 있는데 뜨거우니까 밀도가 감소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내에 여기 기압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봤죠. 기압이 뭐죠? 공기 압력을 기압이라고 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압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압력 학습을 합니다. 압력은 제가 서울에서 그리고 국제기술사 건축 쪽에서요 압력을 제가 조금 상담이라기보다 뭐라겠죠? 건축물에 압력이 바람이 세가지고 문이 안 닫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것을 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건설회사에서 몇 번 찾아오고 국제기술사가 찾아오고 했는데 압력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잘못해 버리면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조금 건축물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압력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뜨거우니까 밀도가 감소된다는 말은 공기가 있는데, 자, 밀도가 뭐죠? 빽빽함을 말해요. 밀도는 빽빽함. 인구 밀도 생각하면 돼요. 빽빽함. 뜨거우니까 이게 제가 점을 20개 찍었어요 지금. 근데 뜨거우면은 점이 20개가 뜨거 하면서 저리 가면서 이렇게 퍼져요. 20개가 퍼져 있어요. 그럼 이게 밀도가 감소된 거예요. 그죠? 밀감이에요. 이거는요 20개인데 밀도가 증가된 거죠. 밀증이죠.
그러니까 밀도가 감소된다는 말은 퍼졌다, 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러면 더 쉽죠? 퍼진다. 그래서 이게 가끔 어려워요. 그래서 뜨거운 밀감된다 이걸 공식화시켜서 머릿속에 이어가지고 어떤 문제를 대입해서 풀면은 쉽습니다. 뭐 중성대도 그렇고 이제 우리 그 기압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제 수압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뜨겁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마룻바닥에 불이 났다든지 보일러를 뗐다든지 하게 되면은요, 이 공기가 고무풍선이 뜨거우면은 부풀죠. 부풀어 가지고 이렇게 가벼워서 뜨겠죠. 공기도 커져요. 커져. 뜨거우니까 밀도가 감소돼. 그래서 빽빽한 공기가 아 뜨거 더워하면서 밀어내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커지면서 부력이면 뜨는 힘에 의해서 올라가요. 올라가. 그럼 여기 찬 공기가 있었죠? 찬 공기를 갖다 부딪혀요. 뜨거우니까 뜨거하니까 찬 공기는 내려와요. 왜요? 똑같은 공기인데 커진 공기하고 찬 공기는 작잖아요. 부피가. 어떤 게 무거워? 이게 무겁죠. 내려오고 올라가고. 자, 그러면 에어컨에서는 찬 공기가 나와요? 따뜻한 공기? 찬 공기 나오죠. 그래서 에어컨이 옛날에는 스탠드형이었는데 최근부터 천장에다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천장에 설치해서 밑으로 향하도록 기술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물론 천장에 있으면 미관상도 좋죠. 그러면 이렇게 실내가 이렇게 이제 공기가 도는 것을 대류 현상이라 합니다. 대류. 자, 그러면 기압에 대해서요. 실제로요. 이 압력은 1.0332 kg/cm 제곱의 압력에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표준적인 대기압. 이거를 상압이라고 해요. 평상시 압력. 이거를 일기압이라고 해요. 이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가로 세로 1cm, 가로 세로 1cm에 1.0332kg이니까 약 1kg의 압력에서 살고 있다. 1cm, 1cm. 근데 가로 세로 1cm에 1kg 압력이면은 1kg가 조금 무거울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거는 기체의 공기의 압력이에요. 공기는 기체죠. 공기의 압력. 여기서 지금 우리는 숨 쉬고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의 그 모든 동물, 식물은. 그러면 이 기압이 일기압이 상압이 평상시 압력, 높은 압력은 고압이라고 하고 평상시 압력은 상압이라고 하고 상압이 깨지든지 일기압이 깨진다. 표준 대기압이 깨지면은 지구는 멸망하게 됩니다. 지구상에는 이기압, 상기압 없습니다. 일기압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기압이 나오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든지 일기압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뜨겁지 않았을 때는 압력이 얼마였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D자만 할게요. 여기도 1.033, 2의 압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도 2고요. 여기도 2예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기 뜨거우니까 밀도가 퍼져서 감소돼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대류현상을 일으키면서 실내가 따뜻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가지고 빠져나가는 창문이 있으면 일부는 빠져나가지만 또 돌아요. 그죠? 창문이 크지 않고 작으면은, 그죠? 그러면 실내가 따뜻해지는 거죠. 그러면 자꾸 위로 올라가니까 위에는 압력계를 재보면 위에가 더 높아요. 그래서 1.0333이 됩니다. 1.0333. 3이 돼요. 그러면 이게 상압이죠? 상압. 그죠? 평상시 압력이었는데 뜨거우니까 밀감돼서 올라가니까 1.033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자꾸 올려보니까 여기는 1.0331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331. 자, 그래서 집에 방에다 불을 내 가지고요. 압력계 가지고 찍어 보면은요. 밑에가 1이고요. 중간이 2고요. 높은 데가 3이에요. 근데 밖에는 얼마죠? 2죠. 불이 안 났으니까. 그러면 3에서 2로 공기가 빠져나오는 것을 뭐라 가지고 우리가 배기라고 그래요. 배기. 배기는 높은 데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유리창이 위쪽에 있죠. 굴뚝이 위쪽에 있죠. 그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2가 있는데 여기 1이 있죠? 1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문 밑으로 겨울철에 찬바람 들어오듯이 돌아요. 이게 원리예요. 압력이 원리.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급기라고 그래요. 급기는 낮은 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배기는 높은 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여기가 1.0332 안에고 밖이고 똑같았는데
뜨거우니까 밀도가 감소돼 가지고 이렇게 대륜상을 일으키면서 여기가 이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이렇게 실내가 따뜻해지면서 이쪽이 상부가 압력이 높아지고요. 중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하부가 1이고 2고 3이 돼요. 그럼 중성대라는 것은 요리할 때도 배우고요. 우리 연력학에서도 배우고 열에 해당되는 학문의 중성대는 다 나온 중성대라는 것은 밖에하고 안에하고 압력이 같아지는 지대를 중성대라고 합니다. 지대. 그럼 여기 창문을 만들어 보면은요. 공기 유동은 없어요. 왜요? 압력이 똑같으니까. 그죠? 여기는 창문이 있으면 3에서 2로 빠져나오죠. 밖에가 2니까. 압력 평행의 원리에 의해서 온도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압력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럼 2에서 1로 들어오는 걸 극기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 있죠? 요거 1.0332kg/cm 제곱은 요 기압을 잠깐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수압 공부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수압하고 기압은 10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압하고 기압은. 자, 그러면 1.0332kg/cm 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도 배우고 대학교에서도 학원과, 소방학과, 토목과 뭐 다 배워요. 배우는데 이제 물론 까먹었죠. 어떤 학설에는 1.0336이라는 학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이 1.0332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압까지 잠깐 해볼게요. 수압은 물의 압력이죠. 그럼 물로 바꿔볼게요. 이것을 바꿔봅니다. 1.0332kg/cm 제곱이 기압이에요. 기체의 압력, 공기 압력. 물로 바꾸면 물은 메타로 해야죠. 수두가 물의 머리죠. 수두. 호수로 쫙 쏘면은 요게 수두죠. 물의 길이, 물의 머리. 한번 바꿔볼게요. 이 압력을, 공기 압력을 물의 압력으로, 수압으로. 우리 수압이 어떻다, 기압이 없다. 10배 차이가 난다는데 그러면 곱하기 10의 4승을 합니다. 왜요? 메타로 바꾸기 위해서 센티메타 제곱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4개 되죠? 10332 그죠? 킬로그램 그죠? 하나, 둘, 셋, 4개 킬로그램 메타 제곱이 되는 거죠. 곱하기 10의 4승을 하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메타 제곱인데 메타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공식이 있죠. 우리 가로 세로 1m, 1m를 뭐라 1m 3승이죠. 여기에 물이 1000kg가 들어갑니다. 1000kg를 1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1m 3승에. 그러면은 이거를 1000kg 퍼 메타 3승이죠? 메타 3승으로 나눠봅니다. 요거를. 그죠?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복잡한 것 같아서 우리 초등학교 식으로 바꿔볼게요. 10332kg 퍼 나누기 메타 제곱 또 나누기 1000kg 나누기 메타 3승.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약분 배웠잖아요. 약분 배우니까 메타 3승하고 메타 제곱 하니까 메타 하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물의 길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10332에서 1000으로 나누니까 소수점이 하나, 둘, 셋, 1이 갑니다. 그래서 1이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걸 따오면은 10.33이죠? 10.332 메타 물로 바꿨으니까 H2O 이렇게 공식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요거는 공기 압력이죠. 1.0332kg/cm.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수두지요. 물의 압력이죠. 물의 압력. 그러면은 물의 압력하고 공기 압력이 1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잠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과거에 몇 년 전에 천안함이 바닷속에 빠졌잖아요. 그럼 55m 바다에 빠졌는데 몇 기압이 되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거기까지. 자,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바다에 수면입니다. 수면. 여기 압력이 얼마일까요? 수면이. 이게 1.0332kg/cm 제곱이에요. 이 압력이. 수면 위의 압력이. 수면 위에. 왜요? 이 공기잖아요. 허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퀴즈예요. 작아져요. 그러면은 바다 속이에요, 여기가 이제. 바다 속에는 내려갈수록 압력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요. 올라갈수록 압력이 작아진다 하고 내려갈수록 압력이 커진다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다도 바닥이 있겠죠? 바닥이 제일 압력이 높아요. 그러면 올라갈수록 이제 수면이 있겠죠. 수면이 이렇게 수면이 있는데 올라갈수록 압력이 약해져요. 바닷속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이 센다는 것은 대충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있죠. 비행기. 비행기 한번 그려볼까요? 자,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는 높은 데서 떠다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수록 압력이 작아진다 했어요. 그럼 비행기 안에는 압력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습니다. 그럼 바닥에는 압력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 혼동되면은요, 바다 밑에서부터 압력이 큰데 올라갈수록 압력이 작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비행기 안에는 귀가 멍멍한 이유가 뭘까요? 압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비행기 안에서 1.0332kg 이 압력을 맞춰주면 되지 않느냐? 이 압력을 못 맞춥니다. 현대 과학으로는요. 이 압력을 맞추려면 밀폐를 시켜가지고 해야 하는데 수많은 연구와 수많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비행기도 우리 숨을 쉬거든요. 공기가 약간 통하거든요. 비행기. 우리가 문을 아무리 닫아서 밀폐된 교실이지만은 공기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산소가 공기 속에 산소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비행기 안에는 압력이 높은 데로 가면 압력이 낮아져. 그럼 압력 차이로 여기서 귀가 멍멍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깊이 내려갈수록 수심이 많아져요. 그러면 여기에 천안함이 55m에 빠졌거든요. 55m. 이거는 몇 기압 될까요? 기압으로 몇 기압? 55m니까 10배 차이가 나니까 5.5기압이지 않느냐. 그죠? 기압하고 수압은 10배 차이가 난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기압은 1.033인데 수압은 10.33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천안함이 55m 같으면 5.5기압이 아니고 6.5기압이 답이 돼요. 왜요? 이 수면에서 1기압을 누르고 있잖아요. 수면에서 1기압. 그리고 바닷속에서 5.5기압을 가지고 있잖아요. 10배 차이. 그죠? 그럼 1기압 플러스 5.5기압이니까 6기압이 되는 거. 아니 6.5기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조금 어렵고 재밌나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압력이 낮은 데가 어디가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데가 압력이 낮겠죠. 그죠? 그럼 지구도 여러 가지의 압력층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육지, 땅을 가진 지구에서 가장 높은 데가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그죠? 자, 에베레스트 산 한번 그립니다. 여기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공기가 있겠죠. 눈에 안 보이지만 기체니까. 그죠? 그럼 여기가 압력이 낮은 이유를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렸어요.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에는 공기가 있는데 압력이 낮다겠죠? 공기가 자꾸 미끄러져요. 미끄러져서 여기에 모여 있어요. 땅속으로는 못 들어가죠. 이게 바닷속이 되든 땅속이든 공기는 안 되죠. 아까는 수압은 기압을 환산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 속으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는. 그러면 여기에 압력이 세는 거예요. 모여 있으니까 압력이 세고 여기는 압력이 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나요? 미끄러져 가지고 모여 있다. 땅속으로 못 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지구지요. 지구 땅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에서는 압력이 낮으니까 이제 90도 한 92도 정도에서 물이 끓어버려요. 100도가 안 돼서요. 92도씨에서 물이 비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몇 도에서 끓죠? 지구상에서는 일반적으로가 100도라고 그렇죠? 100도에서 물이 끓는다. 그죠? 근데 사실은요, 100도 조금 넘어서 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100도라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되고요. 그리고 압력밥솥이라는 거 있죠? 압력밥솥. 압력밥솥이 뭐 키친인가 쿠쿠인가 그런 거 있죠? 압력밥솥은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밥을 맛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압력밥솥의 온도는 125도 정도
압력에서 압력받아서 압력이 높으니까 125도에서 끓게 됩니다. 자, 여기는 압력이 낮으니까 92도 정도로 하겠죠. 90도로 할까요? 여기는 압력이 높으니까 100도에서 끓고, 압력받아서는 압력이 더 높으니까 120도에서도 끓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압력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압력 평형의 원리에서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이렇게 불어오는데,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은요, 우리 바닷가에 사시는 사람은 바다에서 육지로 낮에는 바람이 불고요,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또 압력에 따라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게 뭐죠? 압력의 차이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